뉴욕 증시가 급등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 나스닥 모두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유럽 증시도 강하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 증시가 강하게 상승한 배경에는 기업들의 실적 호조를 꼽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유럽 증시가 상승한 배경에는 러시아의 가스 공급 재개, 이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나빴던 얘기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뭔가 좋은 기운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 부분들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국내 증시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썩 좋은 흐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너도나도 다 탈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부분들은 얼마 전에 얘기를 한번 해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요. 자, 삼성전자가 상승세를 보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의 탈출을 하고 어디로 갔느냐, 2차전지 소재로 갔다고 합니다. 자, 왜 하필이면 그리 갔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일단은 삼성전자를 탈출해서 이쪽으로 넘어간 개인들의 사연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 인상기에 수혜를 보지 못한 가장 웃기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금융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금리가 인상하는데 금융주 도대체 왜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좀 의아한 결과들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 금융주들을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휩싸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금리 인상을 계속 할 것이다 생각되고 있어서 사고는 싶은데 계속 떨어지니까 부담된다, 이런 이야기겠죠. 자, 금융주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7월 20일 수요일입니다. 해외 시장이 급등으로 마무리가 돼가지고 약간 가벼운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다시 급등세로 진행이 된다면 아마도 살짝 부담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대신에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2,400을 넘어서면서 강한 상승의 어떤 기운들을 뿜어내겠죠. 거기까지 치고 올라간다면 바닥이야 라는 확신이 더 강하게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야 뭐 바닥이다라는 부분에서의 약간 긴가민가한 부분들 또는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치고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또 이런 강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또 그대로 국내 주식에 전이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좀 가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우지수가 무려 2.4%나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도 플러스 3% 넘게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일단은 시작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더없이 좋은 모양새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냥 시장의 흐름에서 강하다라는 느낌이 딱 올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렇게 시장이 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초반부터 시작되는 재료들,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끌고 가는 재료들이 모두 다 괜찮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초반에 뭐 재료가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강한 재료가 마지막까지 또 끌고 들어갔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죠. 시장이 매우 강한 상황으로 들어가 있는데, 자, 근데 시장 전문가들은 약간 생각하는 바가 좀 다르다고 합니다. 일단은 시장이 강하게 상승한 배경들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팩트셋, 기업들의 실적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곳인데, 이 팩트셋에 따르면 S&P 500 지수에 상장된 기업의 이 9%가량이 지금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아직 10분의 1도 발표를 다 안 한 거긴 합니다만은, 하지만 지금까지 기업 실적을 발표한 그런 기업들의 3분의 2가량이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말이죠, 2분기에 실적 개판일 것이다, 3분기에도 엉망일 것이다 생각하고 이야기했었던 것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참고해 본다면, 자, 2분기 기업 실적이 좋게 나왔다는 거 누구만 알고 있었을까요? 자, 솔직히 우리만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또 그리고 기업 실적이 나쁘면 어때? 어차피 3분기에 좋아질 텐데 라는 식의 얘기가 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데,
뭐 어쨌건 지금 실적 발표한 기업들 살펴보면 존슨앤존슨이 이제 백신 판매에 대한 호조세로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연간 실적 전망치는 조금 낮췄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기업 실적이 좋아졌고요. 실적 전망치를 낮춘 이유는 달러 강세 때문이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해소하면 다시 실적이 좋아질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군수업체도 지금 실적을 높게 나왔습니다. 군수업체 로키드 마틴이죠. 얘네가 이제 실적이 좋게 나왔다. 왜 그랬을까? 혹시 전쟁이랑 연결된 건 아니야? 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겠고요. 원유 서비스 업체 헬리버튼도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놨고, 장난감 업체 하스브로도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다. 전부 다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이 눈높이를 낮춰놓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기업들의 실적이 그만큼 좋아졌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죠. IBM도 월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다. 지금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전부 다 실적 전망치를 뛰어넘어가가지고 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향후의 실적 전망치는 약간 우울하게 내놓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어차피 2분기 실적도 전망치가 우울하게 나왔었는데 그거 다 뛰어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뭐 때문에 나온 거예요? 시장이 하락했기 때문에. 시장에 어떤 부담감이 커져 있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은데 실적 좋다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 분위기 몰고 가다가 딱 결과치가 나오면 뭐예요? 객관적인 수치죠. 객관적인 수치가 딱 나오니까 예상치보다 높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 근데 그동안 해온 얘기가 있으니까 앞으로의 전망치는 별로일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계속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는 그거 안 속는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죠. 삼성전자요. 삼성전자 실적 안 좋아요. 그랬는데 뚜껑 까보니까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어. 주가 폭등.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동안 실적 안 좋아요 하면서 계속해서 팔아먹었던 놈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개인들이 그거 계속 사가지고 아주 그냥 피를 보다가 실적 딱 나오면서 뭐가 돼요? 완전히 세됐어.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계속 참다가 못 견디고 팔아버렸어. 근데 실적 발표 딱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빵 튀는 거. 그러니까 개인들이 쫓아내는 모양새. 뭐 지금 이거는 거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물론 실적 전망치를 예상하기가 어려운 구간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정도를 못 봤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정도 못 보면 전문가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정도도 못 봤을까라는 의심적인 의심이 좀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뉴욕 증시 전문가들의 이런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실적이 예상치를 웃도는 점이 주가 반등을 이끌고 있으나 여전히 변동성이 커질 것에 대비해야 된다. 아까 반전에 해드렸던 말씀이에요.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어요. 근데 그동안 해온 말이 있잖아. 갑자기 전환시킬 수 없어. 이제 시장 정말 좋네요. 실적 더 많이 좋아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변동성 조심해야 되고 앞으로는 다시 빠질 수 있어. 조심해야 돼.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 그런 것들 예상치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는데 실제로 내놓은 결과는 좋은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결과치를 따라가야 되는데 여전히 예상치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죠. 투자자들의 심리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었던 것만큼 그렇게 막 우울하지는 않다. 그리고 달러 강세가 이제 또 완화되고 있는 점들이 주가 반등에 좋은 영향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도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시장이 바닥을 잡고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면서 좋아질 것이다 얘기가 나오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의 보고서에는 뭐가 나오냐면 앞으로 몇 달간의 약세장에서 랠리가 조금 더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변동성이 매우 크게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바닥이기 때문에 들쭉날쭉하는 형태의 그런 변동성은 나올 수 있는데 어쨌건 바닥을 잡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는 보고서들이 이제 등장했다라는 것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0.7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64.4%. 아직은 우세하지만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가 올라오냐? 1%포인트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35.6%로, 지난날보다 올라왔다. 지난번에는 이제 29.1%였거든요. 그러니까 1%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또 슬금슬금 나오고 있어. 또 이 새끼들 FOMC 하기 전에 뭐 약 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 한 번 정도 또 주가 흔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FOMC 하기 전에, 금리를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렇게
주가가 좀 변동성이 나올 때 제대로 된 금리 인상을 딱 해놓고 만약에 1%로 해가지고 공포심리를 만들어서 변동성을 만들어놨어. 그리고 나서 0.75 하면 다행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약간의 조정이 필요한 그런 시점에서는 이렇게 슬금슬금 뭔가 약을 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1% 금리 인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가기가 어려운데 여기에 대한 전망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거, 그런 거는 시장이 어느 정도 또 입김을 불어넣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동성 지수 빅스 같은 경우는 0.8포인트 하락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4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별로 뭐 걱정될 만한 수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매우 양호한 상황이고요. 투자 심리도 매우 좋은 상황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대로 우리나라 증시를 적용시킨다라면 오늘은 2400 돌파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네, 누워서 떡이나 먹어보면서 네, 구경하시면 될 것 같은 느낌이죠. 자, 증시가 갑자기 탕 튀어 올라간다 또는 많이 오른다 느낌이 들면 따라가는 것은 물론 하시면 안 되는 거지만, 네, 뭐 사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손실이 많이 난 종목이 반등하면서 뭔가 좋은 기운 뿜어낸다. 그럴 때는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놔두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사고 싶다 그런 분들은 진짜 조금씩만, 네, 이렇게 찔러보는 정도로 전략을 가져가시면 아마 부담감이 좀 줄어들 될 거고, 또 매수에 대한 갈증도 해소를 하실 걸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가가 단기간에 팡 튀어 올라가게 되면 팔아먹은 사람들은 다시 들어올 수가 없지만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막 조바심이 나요. 사고 싶어가지고요. 근데 그런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네,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 이후에 여러분들이 대응하셔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물론 바닥에서 샀을 경우에는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네, 문제는 뭐예요? 변동성이 나올 때 여기서 또 튕겨져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렇게 바닥에서 들락날락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아직 튕겨나가지 않은 개인들을 털어내기 위한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굳이 반응하실 필요 없습니다. 더 많이 올라간 다음에 대응하셔도 아무 문제 없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네, 두 번째 이야기에 넘어갑니다. 자, 삼성전자가 꿈틀하니까 동학개미들이 탈출을 한다. 제가 예전에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죠.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개인들이 도망쳐 나갈 것이다. 근데 그게 바닥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렸죠. 리먼 사태 때도 그런 비슷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주가가 올라가면서 많이 떨어졌어. 이때 걱정을 해가지고 막 그냥 도망친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들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주가가 조금 올라가요.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와, 주가 올라간다. 좋아해가지고 뭐 더 사고 막 뭐 이제는 희망이야 라면서 가득 들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주가가 올라갈 때 손실을 조금이라도 회복하고자 그냥 던져버리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다시 떨어질까봐 무섭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이제는 안 속아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진짜 속는 거지만, 이제는 안 속아. 그러면서 주식을 던져버려요. 그러면 뭐, 변동성이 좀 생기긴 하죠. 근데 그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먹으면서 계속 받아와서 올려주니까, 팔아먹는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일단 이제 그런 모양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해 처음으로 개인 투자자의 월간 순매수 1위 자리를 내놨다. 팔아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인들이 도망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이제 그럼 그 개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봤더니 SKI 테크놀로지와 걔를 같이 하는 네, 그런 2차 전지주를 대거 사들였다. 이거 여러분들 네, 지난번에 예상해 드렸던 거 너무 잘 맞아 들어가는 느낌이죠. 느낌이 쎄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뭐 한 몇 달 전부터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죠? 삼성전자의 이런 효과들, 그 다음에 개인들이 튀어나가면서 어디로 갈 것인가.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들은 미리미리 알고 있으면 대비가 가능하죠. 자, 반대로 얘기했을 때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이 2차전지라면 사들인 놈들이 있다면은 팔아먹은 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개인들이 가장 많이 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외국이나 기관이 가장 많이 팔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좋은 거를 왜 팔았을까? 왜 그 좋은 거를 개인들한테 이렇게 다 양보하는 걸까? 네. 외국이나 기관은 가져가지 마세요. 개인에게 양보하세요. 뭐 이런 광고라도 봤을까요? 네. 이런 고민들을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자금이 도대체 왜 이동하는가? 왜 이렇게 돌파가 되는가?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개인들이 많이 팔았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물량 누가 받았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정답은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그죠? 네. 자, 삼성전자가 빠진 자리에 2차전지 관련주가 대거 들어갔다. SKI 테크놀로지, SK이노베이션, 에코프로비엠, 2차전지 소재 업체인 후성. 네.
이뿐만 아니겠죠. LNF를 비롯해서 뭐 천보 등등등 이런 기업들이 있겠죠. 자, 2차전지 관련주가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인해서 실적이 좀 나빠지는 상황 속에서도 2차전지 관련주만큼은 실적이 견고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 꼬실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죠. 2차전지 알잖아요. 전기차 좋아질 건데요. 뭐 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실적 이야기 하겠죠. 자, 지금 뭐 이제 중국 시장에서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회복 기대감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테슬라 중국 공장 차량의 판매량은 올해 연간 최대치인 78,000대를 기록했다. 여기 지금 이거 좋은 소식만 가지고 보시면 애매한 겁니다. 테슬라 지금 약간 위기예요.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테슬라 차량 가격은 비싸졌는데 경쟁 차량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테슬라는 일단은 선점 효과라고 그랬죠. 전기차 하면 테슬라 바로 연결되잖아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었던 그 시점에서 전기차라는 완성차 모델을 통해서 시장을 선점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던 부분인데 점점 경쟁차들이 몰려들어요. 처음에 원래 통닭집이 하나도 없던 시점에 통닭집이 딱 들어와요. 그럼 전부 다 성토치킨에 몰리겠죠. 우와 그러는데 성1치킨, 성2치킨, 성3치킨 치킨들이 막 생겨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좀 가볼까? 저쪽으로 좀 가볼까? 네. 성토치킨은 뭐야? 프리미엄 계획을 세운다고 해가지고 가격을 오히려 더 올려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완전히 양분돼 버립니다. 그러면 예전처럼 매출이 나오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자, 전기차 이제 웬만한 완성차 기업들에서 다 나옵니다. 그렇다면 테슬라의 것을 굳이 비싼 가격을 주고 선택할 이유가 없죠? 네. 이번에 아이오닉 6인가요? 현대차에서 나온 거. 그거 모양도 포르쉐랑 겉보기에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멋있게 나왔죠. 그 다음에 한번 충전하면은 부산까지 간다. 와, 이 정도면은 테슬라 굳이 안 사도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브랜드에 따른 어떤 모양새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이제 좌우하게 된다는 얘기죠. 뭐 굳이 현대차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에서 전기차가 많이 나오게 되면 이젠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되면 굳이 테슬라 쪽으로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선도자라는 역할 때문에 기대치들이 높게 나와 있겠지만 네, 점점점 부담될 수 있어요. 그리고 테슬라랑 연결되어 있는 모든 기업들이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지금 LG노텍 같은 경우 테슬라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의 부담감들이 바로 나오잖아요. 또 애플에 대한 그런 부분들 부담감이 바로 나오시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가 이제 약간 좀 그렇죠. 그래서 LG노텍 이야기를 하려면 좀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애플, 테슬라 이런 기술주들에 대한 어떤 약간 부담감이 LG노텍을 좀 이렇게 쥐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쨌든 근데 일단은 기업들의 어떤 실적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을 뭐 좌우하는 어떤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니켈 가격이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서 에코프로비엠들이 생산하는 양극재 가격의 상승세가 약간 둔화될 것이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일단은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완화된다? 네. 또 좀 줄어든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뭐, 어쨌건, 네. 이런 손해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떤 기업들의 실적이 더 증가하고 견조할 것이다라는 얘기로 이제 개인들한테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는 게 중요하겠죠. 이미 주가에 반영됐어요. 이런 얘기하면 또 그냥 개거품을 물면서 또 오실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후성 생각하시면 웃음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생각하시고요. 고점에서는 원래 그런 게 잘 안 보입니다. 지나가고 나면 보이는 거라서 뭐라고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꼭 그걸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내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죠? 그냥 참고사항을 드리는 거니까 알아서들 참고하시고요. 그렇게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2차전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금융주 쪽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죠. 지금 담아도 될까요? 금리 인상 수혜를 못 누렸어요. 금리 인상기에는 보통 금융주가 오르는 게 기본 상식이에요. 그런데 금융주들이 많이 내렸죠. 은행주들이 계속 내렸어요. 물론 이제 다른 종목들 다 내렸기 때문에 뭐 다른 것도 다 내린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내렸어요. 왜냐면
지금 지난 5월 말 대비해서 6월 한 달 동안에만 KB금융이 23% 떨어졌죠. 그 다음에 신한지주가 19%, 하나금융지주가 28%, 우리금융지주도 21%나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두 자릿수 하락세를 기록했는데 이게 금리 인상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거라고 하지만 그럼 금리 인상 때문에 수혜를 보는 니네들은 올라가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인데 자, 은행주들 도대체 왜 이렇게 떨어진 거냐. 경기 침체 가능성에 따른 대손 충당금 적립 부담을 포함해서 실적 저하 우려가 커졌다. 왜냐면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예대 마진의 이런 부분들이 서민들에게 너무 그런 어떤 핍박을 하는 그런 서민 정서에 반한다 이런 얘기 때문에 뭐 예금폭 줄여라 이렇게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금 금리를 올리고 대출 금리를 내린다는 이야기를 전달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적이 좀 줄어들 것이다. 그 다음에 이 대손 충당금 적립이라는 것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경기가 침체가 되게 되면 대출을 못 갚는 사람들 즉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을 충당할 수 있는 그냥 은행 건전성 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금융들이 좀 옥죄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데 참 애썼어요. 그죠? 네. 이것 때문에 떨어졌을까요? 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딱히 근데 이것 말고는 뭐 별다른 네, 재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호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 좋은데 떨어졌다라면 뭐 뭔가 특별한 이유 근데 그 특별한 이유는 이것밖에 안 보여. 그렇다면 이거가 이유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실제로 은행을 좀 들여다보니까 여신 건전성은 양호하면서 연체율도 사상 최저 수준이다. 그 위기에 그 대비를 할 수 있는 대손 충당금에 대한 그런 준비금 비율에 대한 부분들 이것도 굉장히 높은 상황에다가 지금 연체율도 사상 최저이기 때문에 그다지 걱정할 부분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걱정했죠? 걱정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 좀 되는 거고. 자, 순이자 마진 같은 경우 이제 이자폭을 좀 줄여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 잘 보세요.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으면 예금 금리는 3%대, 대출 금리는 7%대 이렇게 유지를 시키면 뭐 줄인다 하더라도 6%대. 자, 이거는 뭐냐면 예금 금리를 이제 내주는 것과 자, 3%가 3.5%가 되는 것과 7%가 6.5%가 되는 것은 큰 차이 뭐 같은 비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큰 차이가 네. 별로 없어요. 네. 왜냐면, 대출금리 7%에서 6.5로 갔다.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그 충당폭이 좀 줄어들다 하지만, 작은 게 조금 커지는 거, 조그만 게 0.5% 올라가는 거 하고요. 큰 게 0.5% 내려가는 거 하고, 그 금액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네. 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대출이 더 많이 늘어난다라는 부분이 생길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이 개인들 일반 사람들의 대출은 좀 줄어드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가계 대출은 좀 줄어들었을 텐데 기업들의 대출은 그냥 여전히 양호한 상태라고 하니까요. 기업들 아직 할만해. 그리고 기업 실적 올라가면 뭐 이자 충분히 낼만해 등등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또 사업을 하려면 경기가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판단이 된다라면 또 지금 투자를 해야 된다. 지금보다 더 올라가면 안 된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면 대출을 지금부터 바로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또는 이렇게 기업 여신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기업들의 대출이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기업들의 대출이 많이 늘어난다면 뭐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뭐 일단 양호한 수준이다라고 하니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주들은 일단은 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내렸다는 부분이 하나가 첫 번째 매력 포인트가 될 거고요. 향후에 이제 이런 그 우려감들을 다시 아무 일도 아니야 괜찮아라는 식으로 풀어내게 된다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되겠죠. 자, 아직은 뭐 금융주가 아니라 뭐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이제 아무리 저평가고 아무리 좋은 기업이고 주가가 올라갈 거다고 생각되더라도요. 상승의 포인트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급하게 뛰어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매도할 이유는 없겠고요. 반등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주식을 상승해가지고 뭐 이제 추가 매수를 해야 되겠다, 물타기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요. 주가가 올라간 이후에 대응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네, 금융주들은 그냥 가만히 놔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승 흐름을 타기 시작하게 된다면 그때서야 추가 매수를 통해서 조금 더 확장해 나가시는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하방보다는 상방이 훨씬 더 많지 않겠느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좀 가벼운 얘기들이 많네요. 실적 호조에 나스닥이 급등했다. 꼭 이것뿐만 아닐 겁니다. 네, 독일로 들어가는 그
가스관, 러시아 가스관은 이제 끊어버릴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은 그것도 역시 기우였죠. 자기들끼리 알아서 생각해낸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스 공급 제대로 될 것이다라는 부분에다가 기업들의 실적도 굉장히 좋았다는 것들이 이제 시장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다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전자가 주가가 좀 올라오니까 탈출을 한다. 개인 투자자들이 던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2차 전지로 넘어갔다는 얘기인데 이거 몇 달 전부터 제가 이야기해드렸던 부분 그대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보면 가끔씩 소름 돋죠? 네. 네,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자, 금융주도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야 됩니까? 지금은 조금 기다리시고요. 네. 팔아야 될 자리는 아니고, 지금이라도 매수하는 것은 조금 오버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주가가 더 좋아질 때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네,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세가 2할이나 3할이 내렸다면 이때는 하락 추세가 마무리되고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락에서 상승으로 추세의 전환이 예상되는 시기이다. 이 책에서는 지금 2할이나 3할, 즉 20에서 30% 정도 하락하면 시장이요. 고점 대비 그래도 떨어지면 추세가 바뀐다고 되어 있는데 비슷하죠? 네, 지금 비슷합니다. 지금 시장이 한 30% 조금 넘게 하락한 것 같은데 비슷합니다. 그 정도 시점이라면 이제 더 이상은 안 돼라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네, 나 지금 30%나 빠졌어? 안 돼, 더 이상 안 돼. 뭔가 좀 올려야 될 것 같아. 시장을 바꾸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하고 비슷하다. 네, 바닥이 거의 잡힐 때가 되었다. 이런 느낌들을 가질 수가 있겠죠. 네, 자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을 가지고서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바닥 잡기에는 아직은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유를 절대 잊지 마시고요. 서두르지 마시고요. 조급하지 마시고요. 지금보다 주가가 훨씬 더 높은 상태에서 매수를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요. 지금은 상승을 그대로 누리시고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고요. 파이팅 하십시오. 자, 오늘 네, 장중 시황에서 뵙도록 하고요.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